프랑스에서 대대적인 시위 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불만이 큰 건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3대 개혁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죠. 참고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 김혜성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의원, 지금 일단 프랑스 내 시위와 파업 어느 정도 규모길래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프랑스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정부 추산으로는 112만, 또 노조 주장으로는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네. 건데요. 버스와 열차 등이 운행이 감축됐고 대중교통, 또 교육, 또 정유 등의 분야에서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8개 주요 노동단체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렇게 연합 집회가 열린 건 201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도 연금 개혁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늘리는데 항의하는 집회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 어떤 부분이 이렇게 큰 반대를 불러오게 된 거죠? 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일 그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일은 좀 더 하고 또는 좀 천천히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높입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 기여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시점은 2035년에서 27년으로 점차로 앞당긴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만 최소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인데 이걸 85%로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 또 몇십 년 동안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금 개혁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를 정리해 보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조금 올리긴 하지만 일 더 하고 좀 더 늦게 받아라 이런 그렇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렇게 대대적인 파업까지 나서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비슷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돈 더 내고 조금 천천히 받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많지는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만은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로 7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한 매체가 이틀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66%가 제도 변화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 가운데는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런 응답도 좀 있긴, 그러니까 많은 쪽도 있었지만 그렇겠죠. 정년 연장 같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또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현재 정년보다 더 오래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적당한 때 은퇴하고 연금으로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상당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김혜성 위원이 파리 특파원으로 현지 취재를 할 때도 연금 개혁 이슈가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금 개혁 논란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를 짚어보면 사실 한 가지인데요.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네.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안 됐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선도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봐야 네. 되겠죠. 프랑스 은퇴 연령은 다른 나라보다 한 적어도 2년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연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이면은 연금 재정 적자가 18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그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첫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중반인 2019년에 연금 개혁을 사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수직역연금이 프랑스에 42가지나 돼가지고 이걸 네. 단일화하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었는데요. 그래서 파업이 거의 석 달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 논의가 중단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예, 여러 과정이 있기는 했었군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도 결국 이런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결국 의회, 국회를 거쳐야겠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도 여소야대입니다. 네. 상하 양원제입니다만 하원에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제적 577명 가운데 여당인 르네상스는 170석 뿐이고 이걸 포함해도 전체 여권이 250석, 과반에 못 미칩니다. 네. 다만 중도 성향의 공화당이 있는데 연금 개혁에 비교적 긍정적이거든요. 네. 공화당이 지지를 하면은 하원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좌파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에 맞서서 반대로 정년을 앞당기고 세금을 올려라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좀 큰 틀에서 봐서 이게 이제 프랑스 국내 문제이긴 하지만은 유럽 자체가 이제 경제 생활의 한 묶음이다 보니까 다른 회원국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외부 보험사가 이걸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네. 독일 알리안스가 지난 13일에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이 정도 개혁은 충분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네. 개혁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은퇴 연령이 빠르고 또 기대 수명은 더 깁니다. 프랑스는 국내 총 생산 가운데 고령자 연금 지출 비율이 유럽연합에서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많다는 점을 또 보고서는 지적을 했고요. 네. 또 55세에서 64세 사이 연령대를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60%가 채 안 돼서 74%의 독일은 물론이고 64%의 유럽연합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네요.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은 충분치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 프랑스 정부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은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또 부족하다 또 이런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런 평가가 막 엇갈리는 상황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가 관심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연관돼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 걸로 네, 보십니까? 우리하고도 또 이제 시사점들이 많은 그 대목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위해서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단체들은 이런 강경한 투쟁 의지를 계속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굽히질 않고 있고요. 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오는 23일에 관련 법안 상정하기 전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주말을 지나면서 상황에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 연금 개혁 문제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잘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종 해설위원이었습니다.